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하는 동안에 해외 순방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번에 브라질과의 MOU 체결도 그냥 단순한 성과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냥 경제나 문화 이런 쪽으로 협력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한 단계 더 격상해가지고 두 나라 간의 핵심 첨단 기술, 히토류라든가 안보와 직결된 그러한 광물 이런 것들까지 다 함께 교역하고 교류하는 것까지 MOU를 체결했거든요. 갑작스럽게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게 뭘까? 두 대통령 간의 어떤 긴밀한 뭔가 통하는 게 그렇죠. 이걸 갑자기 만들어낸 것 아닌가? 외교적인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어떤 그렇게 다가가는 그 마음에서 상대방을 정말 감동시켜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지금 코스피가 6,100을 뚫었네요. 우와. 와. 6,107점. 카르페 디엠님, 코스피 이제 무서워. 이러다가는 7,000도 가겠는데요? 지금 해외의 연구기관에서는 뭐 7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는 1만 시대까지도 지금 가능하지 않겠냐. 이번 1만 주, 시대까지. 이번 주 월요일 이제 교보증권이 최초로 7,000으로 올해 연중 코스피 고점을 높여 잡았는데요. 와. 아마 앞다투어서 여러 증권 투자 기관들이 다 고점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시무시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분들이 많고,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되면 이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는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건 주식시장에 당연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주주의 이익을 이제 좀 도모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처음에도 그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넣는다는 거 국민의힘 반대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 약간 좀 왜곡된 시장 구조를 알려주는 건데 기업이 반대했어요. 근데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찬성했거든요. 이게 건전성을 도모할 거다. 외국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나오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이걸 보완하니까 실물 경제에서 반응이 오잖아요. 진짜 보수정당 반성하십시오. 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사실 그 민생 입법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것을 필리버스터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러한 민생 입법에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그 대미 투자 법안도 반대. 그걸 반대하면 상정을 안 하고 그렇게 막고 있잖아요. 저는 차제에 이제 다음에 후반기 국회의원 구성이 되잖아요. 국힘당한테 그 상임위원장 자리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은 일 안 하는데 되는 못 거예요. 얻어줘. 맞아요. 발목만 오히려 지금 발목만 잡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다수당이 다 차지해요. 예. 그거 모두 띄어먹기로 나눠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힘 논리가 이런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계속해서 배당으로 확대하는 거 이런 거를 반대하면서 자꾸만 지배주주의 경영권 논리를 방어 논리를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재벌이 어떻게 경영하냐 그리고 대기업에게 오히려 더 피해만 준다라는 이 논리를 가져왔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제 지금 왔던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거 보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기업의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시가총액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런데 이런 어떤 민생 입법까지 방해한다라고 하는 건 좀 국민의 힘이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해태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한 생각이 말씀만 듭니다. 네. 보태자면 지난번에 5천 터치했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때 합당 이슈 막 들어가는 네, 투입이어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이제 6천입니다. 전 이 얘기를 정말 일주일 내내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개업발이라고 처음에 비아냥거렸던 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나경원 의원 뭐라 그랬습니까? 뭐 기업들이 잘한 거니까 됐다고요? 그럼 기업들이 옛날에는 못했습니까? 옛날에도 다 기업들은 늘 잘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정당에서 그런 얘기로 비아냥거리고 저주를 퍼부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정말 문제제기를 하고 그 차원에서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일 안 하는 상임위원장들도 차제에 방 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예.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코스피 6천 돌파, 6천도 이제 6,100을 넘어섰는데 아주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기분 좋은 김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구독자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제 84만 7,758분이었거든요. 그건 돌려놔 주세요, 여러분. 네. 야,
2차 특검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저는 2차 특검한테 맨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나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김현태 빨리 구속시키세요. 김현태가 누굽니까? 707 특임 여단장인가? 그 대령이죠. 여단장이면 대령이면 여단장인가? 아무튼 직접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기물을 파손하고 국회에 난입했던 자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자가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그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돌아다닐 사람이 따로 있고 들어가 있을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이런 자가 돌아다닙니까? 그것도 선글라스 쓰고 전환길 보디가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이 막 무시가 돼도 괜찮은 겁니까? 이자는 움직이는 흉기입니다. 특전사의 그 특임 여단에 대장을 했으면 이런 흉기를 그냥 돌아다니게 놔둔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내란에 주요하게 일을 했던 자를 그냥 놔둔다. 특검 맨 먼저 그 일부터 해야 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최근에는 지난번에 한번 국회에선가 그 이야기 했죠. 안기령 청와대 부대변인 그 맨몸으로 총구를 막아섰던 그 사진은 세계 언론에까지도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겁도 없어요. 그런데 저걸 뭐 훈련된 뭐 고도에 훈련된 뭐로 뭐 이렇게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다. 이따 얘기를 하는데 또 고발까지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기령이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던 행위를 가지고 잔다르크라고 마치 대단한 영웅처럼 홍보를 했고 군인들이 총을 겨누는 과정에서 총구를 잡았다고 하는 거짓으로 군의 명예와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합법적인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저희 부대를 대상으로 집단적인 폭행을 강행했고 그리고 폭언 욕설을 통해서 부대원들에게 폭동을 유발했습니다. 안기령 씨의 이러한 잘못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에까지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사람이 어떻게 되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군을 지금 이 순간에도 모욕하고 능멸하는 건 본인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군을 어렵게 만든 건 윤석열 씨이고요. 불법을 강행하도록 종용하고 불법을 시켜가지고 심지어 직위원 재판부도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각하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야전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안기령 대변인이 그 총기를 했다고 탈취를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계엄 직후에는 눈물 흘리면서 다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불법이라는 거 본인이 알았는데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여기까지 추하게 온 겁니까? 이 전환길 씨도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자기 정치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을 그리고 본인이 정말 국민의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을 위한다면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을 이렇게 바깥에서 거짓말하고 선동하게끔 활보하게끔 놔두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구속사유가 명백하거든요. 저희가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게 진짜 막 행위로 나아가는 걸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거 추상적인 거거든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를 범죄를 부인하고 뭔가 다른 말을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의 가능성이 충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저런 거짓 선동을 하면서 왜곡된 또 2차 피해와 이런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 어떤 수사를 하겠지만 저런 잘못된 내란 중범죄자를 가담자를 반드시 구속 수사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런 자를 뭐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전에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이야기 할 수 있게끔 놔두는 거 그거는 절대 안 되죠. 제가 설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내란의 연장이거든요. 내란의 선전선동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석기 의원 내란의 선전선동죄만으로도 징역 9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은 지금 최소 9년 이상은 살아야 될 일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례를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하면요. 내란에는 관용이 절대 없다. 좀 관용을 베풀어줘서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짧게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 만났던 것들이 아주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참 그 두 소년공의 만남. 룰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맨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부터 우리가 화학적으로 딱 결합할 거라고 예상했다. 참 그 성장 과정이 담고 그러다 보니까 룰라 대통령도 소년공을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잃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현충원에 가서 분양을 하는데 장갑을 이렇게 끼는데 이쪽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없으니까 그걸 또 부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걷는데 항상 왼쪽 손인가? 네, 왼쪽 팔. 왼쪽 팔이 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짠한데, 그렇게 두 분이 같은 과거를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게 애틋한 것 같아요. 두 분이 만났을 때 포옹하고 또 회의 시작 전에 책에 사인하고 이러는 모습들 다시 한번 보실까요? Obrigado. Pedindo para o presidente me dar um autógrafo aqui no livro dele. 먼저 한번 사인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Muito obrigado. 크게 읽어주세요. Eu amo o presidente Lula e também o admiro. 방금 브라질어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룰라 대통령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다고 그러죠. 네. 예, 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가까이서 이재명 대통령 모시다가 이제 당으로 복귀를 하셨는데 네. 정상들하고 만나서 저렇게 참 격이 없이 이렇게 막 포옹하고 이러는 거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하는 동안에 특별한 어떤 해외 순방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순방부터 G7 첫 번째 순방부터 많은 분들이 외교 천재 이재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이야기를 하면서 외교적인 성과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브라질과의 MOU 체결도 그냥 단순한 성과가 아닙니다. 저희가 브라질과 수교 맺은 지 67년이거든요. 기존에는 그냥 포괄적 동반자 관계 정도로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그 차이가 과거에는 그냥 경제나 문화 이런 쪽으로 그냥 협력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한 단계 더 격상해가지고 두 나라 간에 그것뿐만 아니라 핵심 첨단 기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히토류라든가 이런 어떤 굉장히 그 희귀한 광물들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안보와 직결된 그러한 광물 이런 것들까지 다 함께 교역하고 교류하는 것까지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 두 대통령 간의 어떤 긴밀한 뭔가 통하는 게 그렇죠. 이걸 갑자기 만들어낸 것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님의 어떤 외교적 성과가 그런 어떤 외교적인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어떤 그렇게 다가가는 그 마음에서 상대방을 정말 감동시켜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 그 장갑을 저는 이제 부인한테 보여준 게 무슨 뜻이었나 했는데 이우리님 역시 청와대 참모들도 훌륭해요. 장갑 하나도 세심하게 제작해서 룰라 대통령 부인에게 장갑을 보여주며 감동하는 장면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룰라 대통령이 새끼손가락이 없으니까
새끼 손가락이 없는 장갑을 만들어서 주었구나. 아, 이게 그러면 그래서 좀 흔들거리니까. 네, 그래서 배려한 것 때문에 감동해서 옆에 이거 좀 보라고. 부인한테 그걸 나 그래서 나 소름 돋았어. 나 부인한테 굳이 진짜 손가락 없는 거 새끼 손가락 없는 것을 저기 해놔 했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장갑이 이렇게 돼 있는데 룰라 대통령이 그 장갑 사진 한번 보여줘요. 이거를 아예 없는 거 네 손가락 장갑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정말 참모들 훌륭한데요. 그 사진 있죠? 대단하다. 와, 그건 대단하다. 이건 칭찬합니다. 네, 이거는 아마 수제로 다 맡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손가락 장갑은 없잖아요. 네. 어머. 어이구, 야. 네 손가락 장갑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드렸구나. 이야, 훌륭합니다. 예, 정말 저건 칭찬해야죠. 영덕사라님 버스에서 봤는데 주책 없이 눈물이 나서 혼났네요. 또 혼자 싱긋 웃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 웃게도 만드는 우리 대통령님 하셨는데 대통령님 가까이서 일하면서 뿌듯했어요? 네, 너무 보람 많이 느꼈죠. 또 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5년 내내 퇴임 이후까지 모시려는 생각이었는데. 근데 왜 쓸데없이 그런 문자를? 아이고. 네. 청탁은 정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짧게 더 짚어보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번 동계올림픽 열기가 조금 약했다, 부족했다 이렇게 아쉬워했는데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시죠.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폐막했습니다. 우리 선수단 모두의 뜨거운 도전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하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저 부분은 그냥 제가 조금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정말 훌륭한 장면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가온 선수의 그 하프파이프에서 우승한 장면은 그건 정말 올림픽 역사에 남을 장면입니다. 2번이나 실패했는데 마지막에 멋지게 해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스피드에서는 대한민국 역시 최강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최민정 선수의 아름다운 은퇴, 퇴장, 또 람보르길리의 등장 이런 것들은 모든 국민들 가슴 뜨겁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왜 약했느냐? 그게 이제 유럽에서 열리면 시간차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 전에 다른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다른 나라에서 안 열렸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서 응원을 해야 될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나 주요 행사는 국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나 물리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제약 없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보편적 시청권입니다. 이것을 보장을 해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비록 멀리 있어서 못 듣는다 하더라도 저는 모든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응원하면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아공 더반에서 홍수환 선수가 사전 5기의 신화를 이뤄냈죠. 홍수환 지금은 사람이 배려버렸지만. 근데 그때도 모든 국민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응원을 보냈기 때문에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는 보편적 시청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JTBC가 독자적으로 유치를 했어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유치한 게 나쁘냐?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도 있고 MBC도 있고 SBS도 있고 다 있고 또 종편도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장사될 거야 JTBC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IOC만 돈 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그동안에
풀단을 구성해가지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하면 얼마에 딱 계약합시다. 이렇게 해서 다 보여주면 국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특히나 KBS 같은 경우에는 유료가 아니고 무료니까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럴 때라도 한번 보자. 그런데 한 군데가 IOC한테 달라가가지고 우리가 그거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줘. IOC는 너네들이 많이 보든 말든 우리가 돈 벌면 좋으니까 판단 말이에요. JTBC가 그렇게 하니까 자, 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행사를 중계를 해서 보여주는데 올림픽은 계약을 딱 해버리면 그 영상은 다른 데서 쓸 수가 없어요. 쓰면은 걸려요. 돈 내야 돼요. 벌금 물어요. 겨우 사진이나 몇 장 하고 중요한 장면 영상 조금 띄워주면 그거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지상파가 그거 뭔가 막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뉴스를 안 내버려요. MBC 스포츠 뉴스 보면은 그 엄청난 난리가 났는데 MBC 스포츠 뉴스 톱에 올림픽이 안 나와요. 무슨 프로야구 동계훈련 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뭉개는 거예요. 기분 나빠. 이런데 어떻게 하나가 돼서 응원 열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열기가 식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왜? 이게 고쳐지지 않는 한. 지금 JTBC가 몰라도 월드컵도 지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손흥민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그전에 쿠팡인가? 어디에서만 또 하니까 그걸 어떻게 또 가서 유료로 또 봐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중계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건 좀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 문제를 다뤄봐서 알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까? 너무 공감합니다. 예. 네. 너무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선수의 프로팀 이러면 우리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국가의 행사고 국가 대표들이 가고 있는데 더 알려줄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더 많은 분들 보실 수 있도록 이거 제도 보완이 저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국가가 개입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